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대통령이 하기 싫은 거 구분해서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건 야당 쪽에서 어떤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삼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하고 싶은 거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는 그냥 야당이 다 하고 싶은 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인사 문제가 우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라고 한다면 김한길 실장이나 김한길 총리설이나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뭐 요 경우로 우리가 좁혀서 본다면 반응이 둘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될 만한 카드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내민다면 박영선 전 장관 카드 정도는 내밀어 볼 수 있겠다. 이거를 관철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죽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영수회담 제안 이후에 박영선 카드가 살아있구나. 이게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구나. 영수회담 때 대통령이 박영선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찐하게 들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저희 네.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박영선 전 장관과 계속 통화를 최근까지 잘했다. 그런데 이 인사 거론 딱 되면서부터 전화가 안 된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지금 야당에서 그 서영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번 그 박영선 전 장관의 어떤 그 인사 거론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K모, L모 비서관을 통해서 나왔고, 또 이거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이거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오버랩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전 장관 카드가 죽지 않았다. 영수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올라올 인사안으로 이거는 좀 야당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총리 인선은 당연히 이제 국회 과반 필요하니까 야당 쪽에 제안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정청래 최고가 인물 빼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 빼각이라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거 기브앤테이크로 한다 해서 이 박영선 총리라든지 뭐 박영선 총리 카드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장관은 의미 없으니까 총리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로 볼 때는 받을 수도 있다. 서로 바터를 할 수 있는 아니기는 한데, 그러면 박영선 총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국민의 심판은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 속에서 자꾸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영수회담이 위치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시고 예. 총선 민의를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변화 이런 예. 것들을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최상병 특검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좀 순리적인 측면에서 이 해결을 해나가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야당과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근본적인 어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할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 네. 위기 모면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위기 모면을 위한 타겟책으로 영수회담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동의하는 편이라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180석 때도 한 게 없다고 지금 비판하는 국민들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들어 놨더니 계속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예. 김건희 여사에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김건희 여사와 우리 전 박정 장관 관계가 20년 지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비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서실장, 총리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야당에서 수긍한다? 예.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의견을 좁히고 있는데 영수회담이 열릴지도 지금 미지수네요. 저희가 얘기하는 쪽으로는. 근데 제일 곤란한 질문은 사실 저는 뭐 김종국 박사님께 자주 드리니까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니까. 저희가 20년 지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수회담 제안 자체를 혹시 K가
그 이제 아까 뭐 비선 라인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까 권 예, 의원님 네. 말씀하신 그 예, K 그 말씀하신 K가 네, 네. 그 K가 아, 말하기도 힘들어. 그 K가 이거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쪽 라인에서 계속 끊임없이 국정에 대한 시나리오와 기획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예. 있어 왔었던 것이고 예,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선거 전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뭐야 이거 왜 공식단위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카드가 갑자기 불거진 이유는 TV조선과 YTN이 특종을 날리면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제 대통령실 내부도 이제 화가 난 거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뭐 하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라고 얘기하면서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일거에 이게 터져 나오면서부터 방향 갖다 확 틀어버린 거죠. 국정농단이다라는 식으로 틀어버리면서 꽉 지금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다.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러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겠습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겠죠. 만나서 소위 한동훈을 배제하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힘을 좀 빌리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소위 그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던지는 방식으로 휘두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전반적인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었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확인 안 됩니다만 그 비선 그룹이겠죠. 예, 만들어졌고 이게 예. 탑다운식으로 하나씩 흘러갔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지 예. 아니 말씀하신 K씨가 얘기하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뭐 직접 옆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확인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이쪽 범진보 진영이 제가 볼 때는 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현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정수회담 한이 많이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현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맞아? 맞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뭐 탄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는 하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아니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권한 분립 예. 그래서 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본연의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의 일종의 이제 상당히 공치 같은 개념이 벌어졌던 측면이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야당 인사 카드를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를 주지 않는다면 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참 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외교를 주면 아니 외교 말고요. 국민들 더 싫어해요. 지금. 아까 총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